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페퍼민트는 지중해 연안에서 나오는 서양 박하입니다. 청량하면서도 상쾌한 향을 지니고 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차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페퍼민트,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다고 하죠. 불안하거나 화가 났을 때 섭취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 때가 있잖아요. 이런 페퍼민트가 간절한 순간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워주고 내일을 살아낼 힘을 주는 그런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입에 마음의 머금을 페퍼민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페퍼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76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들었어? 대연동에 역대급 아파트가 온대. 초역세권에 세대수가 무려 4,488세대래. 완전 부산스럽네. 4,488세대의 압도적 스케일. 대연 DIL. 분양문의 051-954-4488. 롯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45 is now approaching platform 4.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safety line.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문화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문화행, 오늘 종착역은 페퍼민트역입니다. 원부건 부산 청소년 부문 선정작인데요. 돌봄과 죽음, 용서와 화해를 가로지르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페퍼민트라는 제목 그대로 씁쓸한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끝내 희망을 건네주면서 햇볕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듯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머금고 싶은 책이거든요. 우리 산책할래요 76번째 산책, 2023 원부건 부산 청소년 부문 선정도서 페퍼민트의 백온유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소설을 쓰고 있는 백온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3 원부건 부산 청소년 부문에 백온유 작가님의 페퍼민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소감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출판사 통해서 원부건 부산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네. 이게 다 투표로 선정되는 거라고 해가지고 큰 기대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시고 또 제 책을 뽑아주셨다고 해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작가로서 책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책이 발간된 지 1년이 지나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작가님을 모시면서 책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부건 부산에 연락을 해서 책을 이제 선물로 받는데 책이 다 나가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너무 많은 책이라고. 와, 네. 처음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원부건 부산에 선정이 되면 부산에 오셔가지고 부산 독자들을 만날 자리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분들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셨는지 궁금해져요. 뭐 기억에 남는 질문 이런 거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좀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학생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네. 책의 주인공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독자분들이 상당히 몰입을 하고 또 등장인물들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오늘도 학교에 갔다 왔는데 네.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인데 알게 되고 나니 마음이 많이 복잡했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작가님이 시안이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회원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유도하는 네. 친구들이 있는데 저도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진짜 저도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 다들 좀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몰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페퍼민트가 백온유 작가님의 두 번째 장편 소설인데요.
첫 번째 작품이 유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데 성장 소설을 이렇게 쓰게 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설을 쓸 때 저 스스로는 성장 소설을 쓸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소설이라는 장르 특성 자체가 저는 인간의 변화를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건 이전과 사건 이후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혹은 한 인간이 또 다른 타인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소설에서는 그 변화가 타락일 수도 있고 어떤 소설에서는 퇴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성장하는 인간에게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성장 소설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책 페퍼민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안입니다. 고3이고요. 고3이지만 학교는 다니는 둥 마는 둥이에요. 학업에 쏟을 열정을 엄마에게 쏟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희 어머니는 프록시모라는 전염병 후유증으로 식물인간이 된 지 6년이 됐어요. 학교 마치면 엄마 병간호하러 바로 병원으로 다시 출근하기 바쁘다는 거죠. 프록시모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아주 높은 질환이었잖아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족끼리도 아주 친한 혜원이 이모가 슈퍼 전파자였는데 저희 엄마도 혜원이 이모한테 옮아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제일 친한 친구인 혜원이한테 연락해서 위로받고 싶었는데 연락 두절이 되더니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도저히 연락이 안 되다가 우연히 혜원이 오빠랑 엄마 병원에서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혜원이 번호도 알게 됐어요. 근데 연락을 해야 될지 아니 말아야 될지 고민이에요. 문득 엄마가 식물인간이 된 것에 대해서 혜원이네 가족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참 복잡한 거죠. 그러다 연락해서 혜원이를 만나게 됐는데 지원이로 개명을 했더라고요. 저 지원이한테 부탁을 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엘리의 서재 엘리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어떤 부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백온유 작가의 책 페퍼민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책 선물도 준비해봤어요. 문자번호 샵 2260, 샵 2260번으로 받고 싶은 이유를 문자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엘리의 서재 엘리 서효원이었습니다. 네, 엘리의 서재를 통해서 페퍼민트 내용을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시안의 어머니가 전염병 프록시모에 감염이 된 후유증 때문에 식물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 19살인 시안이가 6년째 간병을 하고 있는 건데 간병인들의 현실, 특히 간병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좀 섬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간병인들의 현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그릴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분이 진짜 혹시 간병을 하셨던 분인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간병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서적들을 많이 읽었어요. 또 자료조사를 위해서 중증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님들과 간병인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간병인 가족들 직접 간병을 하는 분들의 심정을 알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했고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시안이의 심정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자료조사를 하다가 20대 초부터 30대 후반까지 자신의 아버지를 간병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이제 어떤 곳에 몰두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약간 망연자실해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병을 하느라 그 시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분,
거죠. 제가 그분을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소설을 썼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을 좀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풀어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소설 제목이 페퍼민트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 보면 페퍼민트 차가 가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 시안이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의 미각을 좀 살려보려는 그런 시도로 나무 막대에 거즈를 감아서 적시고 엄마 입에 가져가서 맛을 보게 하는 이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소설 제목이 페퍼민트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제가 알게 된 건데, 의식이 없는 분들, 특히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상대로 다양한 자극을 주는 치료법들이 있대요. 네. 그 분들에게 전기 자극을 주거나 혹은 지압을 하거나 혹은 혀를 자극하기 위해서 의식이 있을 때 네. 좋아하던 음료를 맛보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착안한 장면인데요. 네. 페퍼민트는 1차적으로는 이제 시안이 어머니가 좋아하던 차이기도 하면서 네. 그 시원한 박하향을 통해서 시안이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 또 추억들을 불러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페퍼민트를 우리는 시안이가 그 향을 맡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불러오고, 또 어머니가 그 향과 맛을 통해서 의식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시안이에게 있는 거죠. 또 페퍼민트가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시안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또 인간성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보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또 의지가 강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퍼민트 같은 인물이지 않을까 하고 연결을 지어보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이 환자들이 좀 좋아하던 음료 이런 것들로 좀 자극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페퍼민트가 갖고 있는 생명력 이런 것들도 소설 제목이 페퍼민트가 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왜 페퍼민트라고 지으셨을까 제가 혼자서 생각해 봤던 거는, 페퍼민트가 굉장히 좀 싸한 맛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입에 당기기도 한데 또 막상 먹으면 또 계속 끝까지 저는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인생이라는 게 뭐 이런저런 일을 겪는 이런 것들을 좀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페퍼민트인가라는 생각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짜 페퍼민트 티는 끝까지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작가님께 페퍼민트 티를 드릴까 하다가 저희 창고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을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캐모마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안이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이유가 이 프록시모라는 전염병의 후유증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코로나19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좀 염두에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코로나가 있기 전에 페퍼민트 이야기 구성은 끝났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초기 구성 단계에서의 제 유일한 목표가 그냥 저는 간병을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잘 쓰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럼 그 간병을 왜 하게 되는 걸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쵸. 소설을 쓸 때. 네네. 그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경로가 사실 되게 다양해요. 예기치 못해서 어떤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교통사고가 나서 또 불치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혹은 유전병에 의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병에 의해서 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전병과 감염병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감염병으로 설정을 해야 이 복잡한 감정 변화와 네. 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감염병이라는 설정과 함께 따라오는 다양한 갈등이 있잖아요. 네. 우선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병이 옮았을 때 느끼는 원망 혹은 배신감, 그런 갈등이 커지고 또 번지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 되는 거고 사회가 분열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쓰고 있던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고, 늘 그 현실이 소설보다 훨씬 가혹하기 때문에 제가 쓰는 소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영케어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래 생각했던 주제고 반드시 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않고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저는 뭔가 이 책을 딱 하나로 관통하는 말이나 대사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의 말씀인 것 같거든요. 소설 속에 어머니를 같이 간병하는 간병인 중에 한 분, 최선희 선생님의 말인데, 모두 결국에는 누군가를 간병하게 된다. 이 말이 저는 뭔가 이 소설을 개인적으로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최선희 캐릭터는 어떻게 탄생이 됐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시안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보니까 네.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로만 시안이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게 최선희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음. 사람의 마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네.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다른 사람도 나 같은 고통을 겪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마음은 다른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불행을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최선희 선생님은 다행히도 후자인 거죠. 그래서 어른의 마음으로 이 아이는 나처럼 고통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시기를 보다 평탄하게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소설을 읽는 분들도 어느 순간 현실이 코앞에 닥친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최선희 선생님을 보고 또 기억하고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신의 얼굴로 다가온 누구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시안이가 너무 좀 힘들잖아요. 계속 읽다 보면. 근데 진짜 최선희 선생님이 곁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아, 시안에게는 신의 얼굴로 다가온 사람이 이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놓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감염병의 슈퍼 전파자인 혜원의 엄마 그리고 이 혜원의 가족, 감염병에 걸려서 식물인간이 돼버린 시안의 엄마 둘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갈등을 겪게 되고 어떤 사건을 또 계기로 뭐 용서, 화해 이런 거를 좀 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용서나 화해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걸 하는 건데 아니 이 어린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서로 이렇게 용서, 화해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이 아이들 과연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 읽는 분들도 그렇고 소설을 쓰면서도 저도 과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할 일이 있나? 그럴 일인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물론 감염병에 의한 불행은 아이들의 잘못이 전혀 아니고 상황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근데 그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도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낸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어른이들이라면 네.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지 뭐 서로 이해해야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네. 하고 때로는 책임지지 않으려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또 아이들은 그것 또한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관찰을 해보면. 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미숙한 어른들보다는 훨씬 어른스럽게 보이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또 그런 순간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도 없는 이 두 사람을 고통, 슬픔, 죄책감, 혼란 이런 감정에 밀어넣은 게 뭘까, 누굴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상황이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대다수의 불행이 네.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출처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네. 계속 원망할 대상을 추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는 또 만만한 사람 한 명을 타깃으로 삼아서 네. 공격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나를 궁지로 몬 게 아닌데도 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의 양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또 공감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게 대다수의 불행에 출처가 없는 것 같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행이라는 게 자연재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맞아요. 내가 알아도 알 수 없고 내가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자연재해 겪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너무 큰 불행에 닥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불행의 출처가 없다 이 말씀 굉장히 좀 공감이 되네요. 이 이야기가 뭐 상처나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작은 희망 이런 걸로 좀 읽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사이에 새로운 독자들도 많이 만나 보시지 않았습니까?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독자님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나는 이걸 어떻게 희망으로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변이라면 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또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영케어러에 대한 이야기, 돌봄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정면으로 응시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어떻게 희망이 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네. 우리는 우리는 어차피 한 번쯤은 이 시기를 거치게 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닐 텐데 그 시기 전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모두가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 외면만 한다면 오히려 진짜 그 순간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면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간병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삶을 영위하면서 가족도 책임질 수 있도록 더 나은 제도를 같이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희망의 첫걸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밝은 희망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희망의 씨앗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이렇게 발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신 거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이 책이 저는 좀 공감이 됐던 게 불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사에 남의 일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네. 불행이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내 행복이 저 사람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뭔가 좀 다정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적으로 해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변호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페퍼민트의 작가 백온유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분들 이제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시민분들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책을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책을 읽고 투표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표지만 보고 투표를 해주신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네, 투표를 해주신 분들께서 책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 또 몰입감 있는 이야기, 진입장벽이 낮은 이야기들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네.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표지 이야기가 좀 있었나 보네요. 표지 예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 아니, 사실 제가 책이 3권이 있는데 네네. 그 책들이 모두 그 표지가 헤어 작품들을 가져와서 쓴 표지들인데요. 네네. 사람이 어떤 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는 그 표지만 보고 느낌적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책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어. 책이 너무 예뻐서 선택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그것도 제 책의 일부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페퍼민트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시를 계속 쓰시다가 이제 소설로 넘어오셨더라고요. 다시 시로 넘어가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쓰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있는데요. 네. 시의 언어와 소설의 언어는 너무나 달라서 이게 변환이 쉽지 않아요. 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손은 못 대고 있지만 네. 언젠가는 시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근데 소설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는 느낌은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책을 낸 지 그렇게 얼마 안 되기도 했고요. 네. 소설을 쓴 시기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시를 훨씬 더 오래 썼기 때문에 네. 소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설에 대해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소설이 제 손에 있기까지 네. 시간이 필요하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분이 어떤 작품을 쓸 때 영감을 받는 게 어딜까? 이런 것도 궁금했었거든요. 영감을 받는 부분 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영감을 받는 부분은 다양한 것 같아요.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네. 메모를 따로 해두기도 하고요. 사실 작가라고 해서 시간이 좀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삶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여행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다니거나 네.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색다른 직업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극한 직업 같은 거요. 아, 네. 네, 뭐 다큐 3일 이런 것도 많이 음. 봤고 좋아하는데 네.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분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삶의 애환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소설에 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장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최소 6개월 이상 네. 이 주제를 질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일까 이걸 아, 고민하면서 네.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뭔가 근데 확 꽂히고 빨리 질리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쭉 가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한 번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편을 선호하는 것도 네. 하나 꽂히면 그것을 엄청나게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네. 그렇기 때문에 장편을 훨씬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음. 단편은 그것보다는 네. 좀 변환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아. 화제 전환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작가님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거에 좀 꽂혀 있으십니까? 다음 책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이 쓰진 못했고 조금씩 네. 찔끔찔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판타지가 조금 섞여 있는 장편 소설인데요. 제가 절에 가본 적이 없는데 사실 그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네. 그러면은 그런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책을 다 읽어보거든요. 네. 뭐 불교 경전도 읽어보고 스님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네. 뭐 그 사소한 것부터 다 파고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 다음 발을 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종교 서적을 많이 읽고 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또 책이 나오면 저희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은 원북원 선정도서 페퍼민트의 작가 백온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76번째 산책. 오늘은 페퍼민트의 백온유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가님이 책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책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샵 2260번 샵 2260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페퍼민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8시 5분 77번째 산책길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